자, 주말에 출근합니다. 이제 월급 받는 분들은 오늘 쉬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상담을 원하는 분이 계셔서 주말에 출근을 하고 있어요. 뭐 당장은 큰 돈이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잠재적인 고객분들이고, 이제 저도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업 확장 전에, 그러니까 자, 사업 시작 전에 브랜딩을 좀 할 필요도 있고, 시장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작은 상담이라도 정성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스터디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컨설팅 비슷하게 하는 거고, 아직은 근데 제가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작정 뭐 사업을 크게 벌린다든지 아니면 뭐 비용을 막 청구한다든지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제 이름을 알리고,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신뢰관계가 쌓였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 사업을 확장하고 비용을 받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댓글 중에 이제 사업의 종류는 1인 사업자는 가리면 안 돼요. 이것저것 돈 되는 건 다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내 사업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이제 프리랜서식으로 고용이 되어서 일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끌어 모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 집단에 소속돼서 월급을 받으시는 그 구조하고는 약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일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또 일이 한동안 이렇게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일이 없으면은 내가 고용 관계가 돼서 또 남 밑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내가 많은 금액을 벌면서 사업이 안정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선택적으로 뭐 내가 좋아하는 A만 하겠다, 아니면 수입이 되는 B만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찍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1인 사업자는 굉장히 힘들다.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부 다 영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영세하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좀 성의 있게, 그리고 진솔되게 그렇게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야 사람들이 저에게 일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업이 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이라고 받아서 뭐 대강대강 처리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볼보 S60 같은 경우에 오토스탑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차가 정차했을 때 시동을 꺼요, 자동으로. 근데 그 시동을 끄는 거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시동이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우리나라는 시내 주행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배터리가 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섰을 때 일부러 기어를 수동 모드로 바꿔 놓습니다. 기어를 수동으로 바꿔 놓으면 엔진이 안 꺼져요. 어쩔 수 없는 조치고, 그냥 한국이 되게 자동차에게는 가혹한 환경 아닐까 싶어요.
IT 분야 기술사가 인지도가 조금 떨어져요. 다른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이런 것보다는. 근데 그 구조를 보면 이제 건축,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은 이런 건물에 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데, IT 분야는 당장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좀 적어요. 근데 잘 찾아보면 B2C보다는 B2B나 B2G, 그러니까 정부 상대로 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욱이 일반 고객분들한테는 잘 안 보이죠. IT 분야 기술사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뭐 사실 뭐 건축 전기보다는 그 수입이 많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다만 IT 분야인 만큼 그러니까 책임의 범위는 많이 작죠, 그죠? 그래서 건축이나 이런 분야는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가 나는데, IT 분야는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가치 창출을 해야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분야에 또 수요가 많으니까 인공지능 분야 뭐 기술을 가지고 뭐 컨설팅을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제 아니면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짠 하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준비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움직이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 초기에 있는 것이고, 어떤 게 나중에 성공할지 지금 몰라요. 그래서 다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해보다가 사업이 괜찮다 싶으면 거기에 밀어야죠. 지금까지는 괜찮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돈이 되는 거는, 보안 분야는 확실하게 그 돈이 됩니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만큼 수요도 많은 게 보안이고, 다만 이제 보안은 경쟁도 많다 보니까 그 액수가 이제 조금 크지는 않죠. 그런 분야가 있고, 인공지능 분야는 다들 인공지능이 중요한 거는 아는데 막상 보면은 인공지능 개발자는 또 없어요. 그래서 그 분야는 여러분들이 지금 IT 분야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은 인공지능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한국도 있지만 특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IT 기술자 중에서도 인공지능 분야는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정 안 되면 외국을 나가셔도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큰 건 아무래도 자바죠. 왜냐면 자바를 쓸 줄 알면 웹서버도 만들 수 있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안드로이드 앱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자바 엔지니어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특화시키지 마세요. IT 공부를 할 때 너무 특화해서 공부하면 딱 거기밖에 내가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IT에서 살아남으려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개발이 안 되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가치를 인정받기가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제 채널 보시는 분 중에도 개발자들이 많으시겠지만 의외로 또 IT에 종사하시면서도 개발을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개발자라는 측면은 시장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IT에서 일하는데 개발을 못해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럼 뭘 할 건데, 뭐 할 수 있죠. 뭐 SI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갖춰 나갔으면 좋겠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버블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사실이고, 인공지능은 지금 그 약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 사람을 지금 완전하게 대체를 못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 뇌가 양자연산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관, 뭐 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인공지능에선 구현이 안 돼요.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을 완전하게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언제 나올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양자 연산을 인공신경망에 적용하는 알고리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이제는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 구현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 10년 이상.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양자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급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양자 역학을 알아야 돼요. 양자 역학이 물리학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응용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응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으로 들어가서 양자역학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지금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다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니까 뭐 파이썬 언어가 되어도 좋고 자바 언어가 되어도 좋고, 언어는 하나만 파면은 나머지는 응용이 다 되니까. 그래서 기본 위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왜 안 하냐? 어려우니까 안 해요. 어려우니까. 근데 어려운 걸 안 하면 경쟁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만약에 대비를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양자역학, 인공지능 이렇게 배우시면 좋고, 개발 언어를 하나 깔고 계셔야 돼요. 파이썬보다는 사실은 시장 수요는 지금 자바가 더 많죠. 자바를 알면 파이썬은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언어 하나 정도, 양자역학, 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깔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생기죠. 근데 그거 없이 내가 IT 분야에서 좀 괜찮은 소득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제 얘기였고요. 자, 컨설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고, 아버지의 그 고민과 노력이 돋보인다, 엿보인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기업 다니시는 그 훌륭한 분들하고 만나고 왔는데, 다들 거기가 이제 평생 직장은 아니시니까 이제 공부도 하시고 이제 자격증도 준비하시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는 모습인데, 또 혼자 살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다들 자녀분도 있고 가족도 있다 보니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이제 나이대가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인데, 뭐 나이차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들 알잖아요. 자기가 이제 몇 살 정도 되면 이제 나와야 되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제가 굳이 기술사 준비만을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모두가 합격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합격을 하면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못했을 때도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기술사 말고도 이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 몇 가지 자격증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사도 계속 하면 좋지만은 이제 같은 공부니까 이게 좀 병행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들 좀 현업에서 또 정시 퇴근하는 직장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노동법이 강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도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미래는 대비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시간을 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 쉽지가 않죠, 현실적으로. 퇴근해서 이제 저녁 먹고 나면 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책을 보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책은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오면 헬스장 가서 좀 뛰는데 조금 빨리 뜁니다. 이제 체중이 많이 가벼워져서 12.6km 놓고서 뛰는데, 그렇게 뛰면 3km 뛰어도 한 15분이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아니면 키로수를 좀 줄여서 퇴근하고 2km 정도만 뛰고 물 싹 끼 얹고서 이제 맑은 정신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건강도 챙기면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방법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저기 퇴근 이후에는 몸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해야죠.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아마 지금은 되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태블릿 같은 것도 이제 준비를 해 오시고 이렇게 막 필기도 막 하시는 모습인데 되게 멋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정말 대단하시고 좋은 결과들이 다들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은 기술사 준비하시면서 그 감리사나 ISMSP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좋은데 문제가 이제 ISMSP나 감리사 시험이나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라서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술사만큼은 아니어도 워낙 응시자도 많고 내용도 깊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한 시험인데 그런 것들도 그래도 대비를 하면 좋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이고, 40대 중반 이때부터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고, 이제 그걸 넘어가면 더 급해지니까요. 50대 40대 중반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이 때 누가 뽑아주지를 않잖아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요즘에 MZ 세대들이,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도 지랄 맞으니까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40대 중후반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니까 성실하게 일한다 하면 뽑을 생각은 할 수는 있죠. 제가 저기 상담 드렸던 분들 중에서도 기술사 합격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당연히 합격하면 좋아요. 좋으나 이제 모두가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IT 관련된 자격증들이 좀 되게 많잖아요.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자격증, 각종 자격증들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취득 요건이 까다로워서요. 하지만 땄을 때의 그 이득이 괜찮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대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근로 희망하는 나이가 한 70살까지인데 IT 분야 자격증은 감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0대 후반부터 감리를 한다고 하면 대략 한 70살까지는 버틸 수가 있으니까요. 장점이 있죠. 70을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고용되는 것은 쉽지는 않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내 사업을 하는 게 그래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존의 사업체가 있으면 이제 지속해서 하는 거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렵습니다. 그 나이라는 그 변수가 좋은 자격증을 취득을 해도 그러니까 엄청난 소득을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마저 없으면, 그런 자격증마저도 없으면 정말 힘들어져요. 애초에 누가 날 뽑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일자리도 그렇게 좋은 자리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겠지만 저보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안정적인 직장에 있으면서도 40대 초반에 나오는 결정을 한 게 더 늦어지면 이제 내 사업을 못하니까 그 이전에 사업을 빨리 정착을 시켜서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좀 더 오래 근로를 하기 위함이고요. 근데 뭐 불확실성은 있죠.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해야 합니다.